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네번째 기사 1592년 명만역 20년 예조판서 윤근수와 공조판서 한응인이 아뢰었다. 신 근수가 낙 참장을 만나기 위해 강가에 갔다가 낙과 동총병이 강을 건너 사, 갈 두 참장을 보러 온다는 말을 듣고서 그대로 강가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낙과 동이 과연 건너왔습니다. 신응인도 의순간에 도착하였으므로 신들이 명함을 통지하였더니 사양하고 만나주지 않았었습니다. 여권을 시켜 두 장수에게 군마가 출발하는 시기에 대해 은밀히 물었더니 동은 양 총병이 10일 발병하기로 정하였다고 했고, 갈은 어제 양야의 야불스가 와서 다시 검토해보니 10일은 날짜가 좋지 않고 9일이나 11일이 길일이니 아마 이 두 날짜 중에 발병할 것이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발병이란 말은 광명에서 발병하는 날짜인가 아니면 발병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날짜인가를 모르겠다고 묻자 동이 병마가 미리 강이 서편에 이르러 군마를 점검하고서 새롭게 발병할 것인데 그날 강을 건널 것이다. 송시랑은 지난달 26일에 북경에서 출발하였으니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단지 송시랑이 오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병마는 송야를 기다리지 않고 발정할 것이다. 군사의 숫자는 송시랑의 수와 장관이 거느린 선발군이 2만인데 요동의 군사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다. 앞서 10만여라고 했던 것은 우선 그렇게 소문을 낸 것이다. 조정에서는 대군이 일시에 나오게 되면 왜적이 소문만 듣고 먼저 도망할까 염려한 까닭에 우선 전봉군을 보내는 것인데 이 뒤로도 병마가 속속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요동의 군사 이외의 서병은 단지 2만 뿐인가 하고 물으니 동이 적세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이것으로도 무찌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5번째 기사 양사가 공조 참판 송언신을 빨리 삭탈 관작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6번째 기사 동지 이전이 아뢰기를 신이 변이 일어난 초기에 유도 대장으로서 호령이 엄하지 못하여 오위장이 모두 달아나 버리고 나타나지 않아 끝내 지키지를 못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수령과 변방 장수들 가운데 섬을 버렸거나 진을 버린 자는 모두 군율에 의해 조처되었는데 신난이 죄책을 면하였으니 국가의 기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죄합니다. 또 그때 도망쳤던 위장 가운데 행제소에 와 있는 자도 있으니 함께 군율에 처한 뒤라야 국가의 기강이 진수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제하지 말라. 그때 도망쳤던 위장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5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5일 신묘 두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중국 장수 가운데 양원이라는 사람이 온다는데 나라의 형세가 급급하면 민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미리 정문을 준비했다가 그로 하여금 속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5일 신묘 세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었다. 공조참판 송은씨는 빨리 삭탈 관작을 명하소서. 요사이 3사의 관원을 오랫동안 진대하지 않으시어 하정을 진달할 길이 없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제신을 접견하실 때에는 각사에서 1원씩 을에 수참하게 하소서. 동궁이 빈 사를 접견하는 예는 매우 중한데도 절목에 구애되다 보니 오랫동안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울러 조연도 폐하였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이처럼 적과 마주한 시기를 당하여서도 융목으로 행례하는 것도 무방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속히 강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동궁을 보도하는 것도 책임이 막중한 일이니 불가불 한 시대의 사람 중에서 가리어 뽑아 제수해야 됩니다. 좌빈객 한주는 요사이 하는 일이 잘못을 많이 저질러 무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고, 보득은 군명을 미기하여 중죄를 지었으니 ing임시킬 수 없습니다. 빨리 아울러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 충청 병사 이세호와 함경도 소모사 황차는 지난번 위임했던 일 때문에 특별히 중가를 제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직되어 갈렸으니 그대로 중지를 가지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개정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송은씨는 사세가 어려워 그렇게 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5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사세가 긴급하니 요동의 군사를 청하는 사람을 계속 보내어 진걸하게 해야 합니다. 예조판서 윤근수를 보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한응인이 아뢰었다. 오늘 낙참장이 강을 건너 오기에 소신이 나아가 맞이해서 숙소까지 인도하고서 사기가 언제쯤인지 물었더니 영하의 적도가 이미 탕평되었으니 사세가 급하면 여기에 있는 군사를 영솔하고 갈 것은 물론 양 총명에게 알리면 또 당참 등지 군사를 출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저들 외적이 이곳으로 올 리도 없고 대구는 머지않아 도착할 것이다. 송신랑은 26일에 사조하였으니 출발이 더디다 하더라도 20일이면 요동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신랑이 나오면 양총병 자신이 군사들의 식량 준비를 맡게 되어 있어 은양으로 밥값을 지불할 것이니 하정미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관에서 지공하인데 쑥 사이에 소치며 사기 그릇 등의 물건이 없어 간신히 찾아 주었습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뢰인 송은신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송은신은 그의 본마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본도의 군민은 여름부터 겨울까지 싸우고 수비하느라 시달렸는데 기묘하지 않은 곡물까지도 모두 납부하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의원에 납부하는 초석비는 이미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 1년을 기한으로 일찍 감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 목사 김시민은 전에 본주의 판관으로서 본직에 승진 제수된 사람입니다. 그뒤 남쪽 울에서 보내온 역전을 보고하는 글들 중에는 시민의 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로잡은 자 가운데는 진해의 적장 소평태가 있었는데 이는 대장은 아니지만 그가 외적의 장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각별히 중상을 내려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통종 대부에 올리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MGN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래기를 역적 중 법에 따라 당연히 연좌시킬 사람 이외에는 모두 풀어내보내라고 한 정교는 바로 특명입니다. 이처럼 신원하는 시기는 보통의 사면 때와는 비길 수 없으니 아직도 계속 유배 중인 사람들도 아울러 풀어주어야 합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그러한 까닭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6일 MGN 일곱 번째 기사 이 해수를 대사간에 정창년을 세자 좌빈객의 이 괴글 우부승지의 백유함을 세자 시강은 보득에 이상의를 세자 시강은 필선에 우준민을 세자 시강은 문학에 유몽인을 세자 시강은 사서에 이수일을 밀양부사에 이기빈을 이천부사에 조경록을 원주 목사에 제수하고 강릉 부사 이광준을 통정대부에 진주 목사 김시민을 통정대부에 가자 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이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낙참장이 성중에 와 있으니 정예병을 가리어 검수를 배우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동에 보낼 자문을 보니 외적이 내년 2월에 요동을 침범한다고 한 것은 외적들의 말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면 느슨한 듯하다. 얼음이 얼면 곧바로 진격할 것이다 라고 다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가 예판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아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우승지 홍진에게 전교하기를 외인들이 퍼들인 내년 2월 12일에 요동을 침범한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말인데 어떻게 전래된 것인가? 중국의 장수들이 이 소문을 안다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니 홍진이 아래기를 물어서 회개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우승지 홍진이 아래기를 2월이란 말은 성남의 고목에 들어있던 말이었는데 예조판서가 이 말을 중국 장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문에 대한 일은 대신과 예판이 문서에 이같이 적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미리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니 고칠 필요가 없다. 문서가 이미 작성되었으니 얼음이 얼 때 운운의 내용은 말고 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공조판서 한응인이 아뢰었다. 접견하시겠다는 뜻을 낙참장에게 알렸더니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은 대사의 성취를 위해서인데 어찌 먼저 국왕을 뵐 수 있겠는가? 일이 성취되어 돌아가게 되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뜻은 아울러 사와 갈 두 참장에게도 통고는 해보라 하기에 소신이 두 장수에게 가서 알렸는데 낙참장과 같은 대답을 하였으며 사는 관복이 없어 결코 만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낙참장에게 회보하니 전처럼 대답하면서 나의 안질이 바야흐로 심해지고 있다. 낫기를 기다려 배신들과 군세에 관한 것을 상의해야 할 것인데 어찌 국왕부터 먼저 만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양사에서 전에 아뢰은 송은신을 삭탈할 것을 아뢰니 상이 파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7일 개사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풍원 부원군 유성룡의 서장을 자세히 살피건대 지금 피란하고 있는 백성들이 대부분
숲을 의지해 집들을 지었으나 이제는 나뭇잎이 모두 지면서 숨을 만한 곳이 없어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합니다. 성이 비란한 수 있는 곳임을 강화도와 교동 등지에서 실제로 증언하였습니다. 이 도중 바다를 끼고 있는 두 선어 고을에서는 모두 도서가 있습니다. 원근의 피란민에게 배를 짜서 토우를 지어 겨울을 날 방도를 세우게 하고 이어 해변 고을의 곡식을 수송하여 그곳에 저장하도록 하는 한편 가을보리를 파종하여 내년에 구황책으로 삼게 하소서. 또 선사포의 수군을 나눠 방수하게 하는 것도 한결같이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소서. 그리고 풍천의 초도와 해주의 수압 및 제도는 둔전을 만들 만한 곳으로 백성들이 서로 바라다 보일 정도로 많이 살고 있으며 경기 충청 전라 방면과도 연해져 있으니 이런 사정을 아울러 제도에 유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옷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옷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의병이 일어난 곳이 한두 지방이 아닌데 소문만 있고 아직 적도를 포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정의 상소를 보니 전후 참액한 수급이 54급이나 된다고 하였으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헤아려 그 직을 승진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상이 막중한 방비는 겨울철에 더욱 급합니다. 그런데 토병은 전부 전쟁터로 나가버려 각보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참으로 유성룡의 장계와 같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관계 지역 안에서는 단지 100명만 내보내었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하의 각보들을 엄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노, 산호, 사천을 모두 뽑아내어 토병의 예우와 똑같이 별난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옷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전에 아뢰인 송언신의 관적을 삭탈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송언신의 일은 논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결코 삭탈할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옷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장수와의 약속을 굳게 지켜 시위를 허비하면서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가는 하상에서 무너질 듯 될까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적들을 멍청이로 만들려다가 도리어 멍청이가 된다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과거를 시행함으로써 순안에서 난 원군 이외에 500여 명을 얻었고 이곳으로 보내준 군사도 거의 300명에 달합니다. 더군데 승군도 수천 명을 모았다고 하며 이 일과 김응서의 진중에서 얻은 것도 비록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응당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에 비하여 수다가 배나 되니 이 또한 한 무리의 병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치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성중의 허실을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지피지기를 못하며 진퇴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 의견도 첨부하여 도 원수에게 하사함으로써 알고서 잘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 유성룡의 장계에 안변의 외적은 4-5천 명이나 된다고 하였고 평양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마도의 일위가 요동 일대 영로와 양덕의 지형을 그려 서울에 머물고 있는 감박토관 등에게 가서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양덕 등의 영로를 거론한 말은 전에 못 듣던 것이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어제의 정교에서도 저들 적도들이 금년 겨울 얼음이 올 때 경솔이 침범하지 않을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장계에 따라 금년 겨울 얼음이 오면
바로 중국을 침범할 것이라는 말을 첨부하고 요동에 보내는 자문에 이 내용을 첨부하거나 혹은 따로 자문 한 장을 마련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9일 을민 첫 번째 기사. 상이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성천에 있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9일 을민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갑상과 회령 백성의 흉악함은 고금에 드문 바입니다. 엄히 왕법을 보여야 마땅하지만 문정의 도적이 바야흐로 시급하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수창한 사람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특별히 용서하여 진정시키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순찰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평양의 주사는 이미 군용을 갖추었다. 서북 지역은 한정된 경계를 지켜야 하지만 동남 지역은 약속한 것이 없다. 주사로 하여금 적선이 있는 곳을 탐지하여 기회를 타서 밤을 텀타 불시에 덮치게 하면 적은 원조가 계속될 길이 없어 형세가 틀림없이 곤궁해질 것이다. 그리고 황해도에는 감사와 두 방어사가 있으니 중화, 황주, 봉산의 적들을 감사 등이 항상 독전하여 기필코 무찌르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탄일 등 3명일에는 각도의 감사, 병사, 주부, 군, 현에서 당연히 진정과 박물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처럼 외적이 팔도에 널려있는 마당이니 이전대로 봉진할 형편이 못됩니다. 단지 행제소가 주필하고자 하는 도만은 감사, 병사, 주부, 군, 현이 봉진해야 할 것입니다. 평양의 외적을 아직까지 잡지 못해 조치와 방비가 바야흐로 급하니 지금은 할애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는 진전과 방물을 모두 정지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9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하려던 송원신의 관작을 삭탈할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송원신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9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공조판사 한응인이 아뢰었다. 신이 의순관에 가서 사갈 두 장수에게 만나기를 청하자 모두 사양하고 만나주지 않기에 여건을 시켜 계첩을 올리게 하고 이어 족쇄가 한층 급박하였으니 기일에 맞춰 나와서 구원해 달라는 뜻으로 제3 간곡히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는 갈야와 상의하여 조처하겠다고 하였고 갈은 지금 서첩을 보고서 급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으니 곧바로 상사에 비보하겠다. 내일 그대가 봐서 비보한 원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대군이 강을 건너는 날짜를 알면 수삼일 앞서 안정으로 가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다시 낙 참장의 우사로 찾아갔더니 낙이 막 병기를 점거하고 있다가 신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 만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를 행한 다음 가져갔던 계첩을 보여주고서 민망하고 절박한 내용을 극진히 개진하니 낙은 한마디 말만 듣고서도 충분히 적정을 알겠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순안, 포정 등의 아문에 보고하여 병마의 출발을 재촉하겠다. 대개 남병이 지난 23일에 이미 영평부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날수를 계산해보면 도착할 기한이 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뢰었던 송원신의 관작을 삭탈할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유시하였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박응복을 공조 참판에 오옥령을 공조 참의에 유공신을 겸 세자 시강은 보득에 이유증을 겸 세자 시강은 필선에 백유함을 홍문관 전안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지평 구성이 아래기를 소신이 어제 정문을 가지고 협강의 동참장이 머무르고 있는 영문에 찾아가 통사를 시켜 배신이 고친 정문을 가지고 왔다는 뜻을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참장은 피곤하다고 사양하면서 만나주지 않고 단지 답은관에게 정문을 가져오게 하여 내용을 보고 나서 답하기를 즉시 이 정문 속의 내용에 의거 안찰사 무유사의 진영에 보고할 자문을 만들어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시켜 성화처럼 비보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0일은 정유 두 번째 기사 상이 동원에 나아가 조화 이정 윤두스 우찬성 최황 상상군 박충관 비변사 당상 한흥인 이양복 이성중 이산복 홍성민 이희덕이다. 대사관 이혜수 지평 구성 교리 허성 우구승지 이괴글 인견하였다. 두 수가 아래기를 정철의 장계를 보니 경성의 인심이 전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흉족에게 극도로 시달려 연이어 도망쳐 나오기 때문에 정철이 쉽게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신을 강화해 자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대신을 경계에 보내면 정철은 충청도로 가야 하는가 하였다. 두 수가 아래기를 그렇습니다. 유성룡은 안주에 있으면서 평양에 이르 혼자서 관장하고 있으니 강화로 보낼 수 없습니다. 동조에 대신 2인이 있으니 그중 1인을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상의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민이 아뢰기를 경성은 바로 나라의 근본입니다. 반드시 대신이 진정시킨 뒤에야 인망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두 수에게 이르기를 경성을 채탐한 보고문을 보았는가 하였는데 두 수가 아뢰기를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보고문에 의하면 적도의 숫자가 매우 많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이 보고문에 의하면 적도가 2만이 넘습니다. 경성이 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적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진시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오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다. 모두들 승김없이 개진하라 하니 충간이 아뢰기를 강화는 경성과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경성 사람들이 작은 거룻배를 타고 밤마다 강화로 나오고 있으니 반드시 중신이 진압시킨 뒤라야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산보는 아뢰기를 동궁에 대신 2인이 있다고 하지만 적도가 가득하여 시비가 고단하니 나눠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심수경은 나이가 늙어 노쇠하지만 정신은 쇠하지 않았는데 충청도에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와서 진압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경은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다. 다만 별난의 초기에 인견할 때 보니 호흡이 급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산보가 아뢰기를 충청도 유생이 군사를 규합하여 수경에게 장수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으나 노쇠하여 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경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게 되겠는가? 대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신 중에 갈만한 사람이었겠는가? 하니 최항이 아뢰기를 동궁이 대신 2인 중에서 1인을 보내도 될 것입니다. 또 신은 서생이기에 변방의 일은 모릅니다만 이들 적도를 토벌하여 무찌르는 일이 하루가 급한데 중국군이 오기만을 앉아 기다리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온갖 궤변스런 속임수를 부리는 저 적들이 어떻게 꼭 약속을 지켜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 두 수가 아뢰기를 경성을 수습하는 것은 하루가 급하므로 대신을 파견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파견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내야 한다.
대신이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경성 사람들을 알 수가 있겠는가? 김천일은 장담만 하고서 이뤄놓은 일이 없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대신이 아니더라도 품계가 높은 제신을 보낼 수 없겠는가? 여럿이 의논하여 결정하라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최흥원과 유홍 중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 중 누가 합당한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흥원은 동궁을 모시고 있어 보낼 수 없고 유홍은 연로하지만 기력이 아직 강건하니 보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유홍을 보내야 하겠는가 하고 이 괴객에게 이르기를 승진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 재상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루 물어보아 속히 결정하라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유홍은 의기는 있는 듯 하지만 단중하지가 못합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유홍은 반드시 인심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을 보내려는 것은 진정시키기 위해서이다. 진정시킬 수 없다면 보내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니 상중에 아뢰기를 유홍이 만일 그 일을 맡게 된다면 인품이 소탈해서 반드시 이 일을 거르치는 걱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을 강화로 보내는 일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온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 밖에는 보낼 만한 인물이 없겠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유홍은 명망과 벼슬이 높기 때문에 보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 성중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군량은 호판이 있으니 반드시 잘 조처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김천일의 군대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니 증간이 아뢰기를 천일의 군대는 반이 유생이어서 누차 패전하여 유명무실합니다. 다만 우성전이 거느린 군사가 매우 숫자가 많고 윤정이 거느린 숫자가 5천여 명입니다. 이들 군사는 모두 삼강 하구의 사람들로 용맹스러워 쓸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천일 등이 의기는 있으나 용병에 능하지 못하여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유홍을 강하러 보내야 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면 보내라 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유홍을 보내려면 부득이 또 중신을 부사에 자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유홍만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부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상사가 하는 일을 부사가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는가? 단지 유홍을 보낼 것인가의 여부만을 의논해서 결정하라 하니 이 괴기 아뢰기를 유홍은 의기가 많은 사람이니 그의 명성과 진위를 바탕삼아 진정시키려 한다면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품이 너무 소탈스러운 병통이 있어 이를 잘 해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홍의 인물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해낼 수 있겠는가를 가지고 논한다면 네 생각에도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니 이 해수가 아뢰기를 유홍의 당점을 상께서 이미 모두 통촉하고 계시고 여러 의견도 온편치 못하다고 하니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조의 대신이 또 고단해질 것입니다. 정철이 비록 양호로 간다고 하였으나 그로 하여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돕게 한다면 혹 될 듯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철에게 이미 양호의 직임을 제수하였으니 도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철이 내려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매우 온편하지 못하게 여겨진다. 아니 성중에 아뢰기를 적병이 양호를 삼키려 한지 오래이니 정철이 속히 가서 진무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도 그렇다. 내일 유홍에게 하유하여 강화로 가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 괴기 아뢰기를 어제
청대할 때 우상을 강화로 보내는 일에 대해 다시 빈청해서 의논하면 속히 계달한 다음 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인성 부원군 정철이 이빈이 법을 어겼다 하여 그의 자급을 깎아 내렸다고 한다. 이빈이 군유를 범하였다면 그 머리는 자를 수 있으나 가자는 조정의 관작이므로 인성이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더구나 비는 경기 수사인데 가자가 깎였다면 수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속히 조처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빈이 경솔하게 진격했다가 패전하였으니 벌은 당연히 내려야 하겠지만 당상은 중가이니 절대로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참으로 성교와 같습니다. 이빈은 앞서 용감히 싸운 공이 있고 이번의 패전도 경솔히 진격한 데서 연유된 것이니 머뭇거리면서 뒤로 물러나 도망한 자들에 비한다면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우선 추구하고서 그 가하자는 되돌려주어 그대로 수사의 책임을 맡겼다가 특별한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 백의종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각도에서 기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공사로 회답해 줄 때와 상을 주려고 첩지를 내려줄 때에 해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아 하리들이 행패를 부리면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때문에 지체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비변사의 생낭청을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이 같은 하리들이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법사의 명하에 적발해서 중하게 다스리게 하시어 이서들이 간사하고 외람된 패단을 맡게 하소서. 지난번 남병과 낙참장이 거느리 절강의 병사가 입성할 때 숙소와 음식 접대 등의 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가 소요가 일어 끼니를 굽는 폐단이 생겼으므로 접대하는 도리에 있어 매우 매몰스럽습니다. 본주의 목사와 판관, 차지, 여관을 함께 추구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2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원도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감사 이후 영길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동군께서 채차시켜 강신이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강신은 처음에는 일을 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영서의 매우 요긴한 지역을 포기하고서 멀리 영상으로 가 있어 형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방어사 박종남과 별조방장 원신 이 방필도 그의 거처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모두 강신이 도망하여 멀리 피신한 소치입니다. 강신을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우상을 강화로 보내야 하겠지만 강화에는 이미 도 순찰사 권증이 있고 또 창의사 김천일이 있다. 우상을 가게 한다 하더라도 용이하게 조처할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강원도는 꼴이 말이 아니어서 감사는 달아나버리고 병사마저 없으니 우상을 그곳으로 보내면 어떻겠는가. 또덕건대 최원의 군사가 모두 집이나 풀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적을 토포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동사자라도 생긴다면 매우 측은한 일이니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본도로 하여금 다시 군사를 뽑아 대체시키게 하라는 뜻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강화도에는 비란민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철이 마침 그곳을 지나 비란민들이 모두 대신이 와서 다스린다면 수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상을 보내자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강원도는 곳곳이 잔패되었고 또 성자도 없습니다. 대신을 보낸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을 보내어 다스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원의 군사는 여름에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 눈 내리는 시절이 되었으니 쓸모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교체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도 근데 본도에서 의복과 군량을 준비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선 머무르게 하였다가 후 일의 성공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3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행궁의 집안일이 초창이라서 천문 등의 일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관상감 직장 정상현이 이곳에 도착하였으니 겸 관직인 제조를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임으로써 하도록 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행제소에 일관이 없어 천문을 살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태기를 할 때에도 상과여 택할 길이 없습니다. 정원의 계사대로 복직시키고 겸관인 제조도 이조로 하여금 아울러 차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금수가 전혀 없다. 중국 장수가 이것에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다음 달까지 기한으로 사람들에게 배워 익히게 한 다음 시제하여 성취된 자는 전시에 직구하게 하라.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낙 참장이 사람을 시켜 통군정의 성 위에 깃발을 꽂게 하고서 강 저쪽에 군마와 신호하는 데 썼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3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구성을 홍문관 부은교에 기자헌을 이주 좌랑에 이계록을 병조 좌랑에 송순을 강원 도사에 신흠을 사헌부 지평에 임현을 해양부사에 허성을 겸 관상감 교수에 지수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숙천부사 윤안성이 안동판관으로 있다가 외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고을을 버리고 순안의 도원수 마카로 도망쳤다. 그때 수천부사가 죄를 져서 권론이 있게 되자 김명훈이 그곳에 부사에 임명하여 줄 것을 결정하였다. 고을을 버리고 도망쳐 돌아온 것을 본직에 승진 제수하였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안성이 고을을 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는 듯하고도 군공에 참여되었습니다. 반탕된 고을이 겨우 소복되는 성과가 있으며 또 대사가 목전에 있으니 퇴직시키는 것은 온편하지 않습니다. 우선 도원수의 장계대로 임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사 정장년은 처음에 어미를 찾으려고 말미를 얻어 외방에 가 있다가 동궁을 모시고 시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헌을 들이러 왔으니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여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동조로 보내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삼가 경상 감사 김수가 청해온 바를 보건대 도내의 병화를 입은 각 고을을 그 경중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금년 전조와 지난해 미납세 및 외류를 책납케 하여 모두 군수에 보태도록 하고 미납된 곡물은 숫자를 헤아려 경감시켜 주며 그 나머지는 장미하여 본창에 저축하게 할 것과 함락된 각 고을은 연수를 한정하여 경감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경기 감사가 동궁에 올린 비밀의 일과 분 비변사에서 헌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계책은 기이할수록 좋은 것이고 기한은 이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통지해 온 바에 따라 계책을 끝내 잘 시행한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은사 500냥을 호주로 하여금 내려보내게 하여 우선 시험해 보게 하소서. 조사들 가운데 지무를 갖춘 사람 중에는 별반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데 뒤처진 조사들이 성천에 많이 모여있다 하니 분 비변사로 하여금 가려서 보내게 하소서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이 계사를 보건대 적을 요량하여 나온 기발한 기의 책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외노는 그다지 그지없이 간교하여 속임수가 많다. 그런데다가 대마도는 바로 일본 사람으로 모두가 풍신수길이 독려하여 보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간시킬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대마 도주 평의지는 바로 일본 대장 평행장의 사위이니 더욱더 이간시킬 수 있는 병세가 아니다. 설사 이간시킨다 하더라도 관백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곧장 돌아간다는 것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또 저희들끼리 시살하였다가는 끝내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 옛날 당나라의 토분과 회흘은 서로 다른 이방인들이었지만 각자 때를 지어 한때 군사를 합쳐 친구해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외노는 본래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관백이 군주가 되어 전쟁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그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분 비변사가 이를 인용하여 비교하였으나 하늘과 옛 사정만을 보았을 뿐 고금의 영세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뇌물로 대마도의 적들과 약속을 맺게 되면 저들은 그 사유를 일본 장수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 일본 장수가 대마도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은 받고 은밀히 서로 화친하게 하면서 일본은 모르는 것처럼 하여 우리나라의 형편을 시험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이 통지해 온 글을 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일본 장수에게 간첩 노릇을 하게 하리 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꾀에 말려들어 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뇌물은 아까울 것이 없고 화의도 따질 것이 못되지만 적에게 말려드는 것은 애석하다. 더구나 저 서운의 무리는 바야흐로 적당에게 빌부터 중간에서 관망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어떻게 모두 신빙할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그들의 슬책에 빠져든다면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부터 조정이 외인들의 슬책에 빠져든 경우가 많았다. 나의 견해는 이와 같으니 단지 참고하도록 하고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회개하기를 선교를 받들건대 신들은 성상의 너무도 뛰어난 예지에 깊이 탐복하였습니다. 분 비변사에서 통보해 온 사연은 거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5번째 기사 포자 96필을 호위하는 장사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4일 경자 6번째 기사 구성을 사헌부 지비에 황기를 사헌부 지병에 정광적을 장학원 정에 윤안성을 숙천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5일 신축 첫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기를 대마도와 화의하는 일은 형편상 시행하기 어렵다. 다만 나의 의견에는 연서운에게 적당한 자리를 제수하고 이어 감사로 하여금 적장을 계속 편지로 알려준 것이 매우 가상하기에 이번에 이런 직을 제수한 것이다. 왕자의 탈출 시도를 내응하여 거사하는 것과 모든 대소 적정을 일일이 계속 보고하는 일을 그대는 힘을 다해 도모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면 고관 대작은 물론 혼궁이 자손에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전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실수에 빠져든다 하더라도 별로 해로울 것이 없고 관작도 아까울 게 없지 않겠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일제 상의 분부대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윤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5일 신축 두번째 기사 비변사가 하려기를 이번에 생포한 외적은 중국 조종의 사람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의 동참장까지도 알고 있으니 또 지휘 사사의에게 포로를 바쳐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산채로 보내다가는 의외의 일이 벌어질까 염려스러우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공문을 마련하여 지방관 동참장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생포한 외인 포로를 바치는 일은 군졸이어서 죽인다 해도 도움이 될 것이 없고 포로로 바친다 해도 이익될 것이 없다. 나의 의견에는 총통 제도와 방포하는 방법 및 적정을 상세히 따져 묻고 또 혹 검수를 아는 자이거든 배워서 익히게 하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회개 하기를 동참장이 생포한 외인을 보려 하기에 어제 보내주었는데 그대로 억류시키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필코 요동에 알리고자 함일서일 것이다. 형평상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인을 돌려보내도록 정문을 지어 보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1권 선조 25년 10월 1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예롭게 하기에 힘써야 하고 많이 모으기에 힘써서는 안 되는 것이 군사를 선발하는 요치입니다. 군량이 이미 바닥이 났는데 약졸들을 많이 모아 식량만 허비하고 있으면 적군만 보면 앞서 무너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또 강가의 여러 진들은 바야흐로 얼음이 어는 철을 만났으니 방비하는 일이 다른 철에 비해 더욱 긴급해졌습니다. 이에 도원수 및 감사 병사들이 토병 중에서 노약자들을 빼내어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지금 듣건대 여러 보들이 한결같이 비어있고 명색은 토병이라고 하지만 허약하기가 남쪽 병사보다 더한 자들이라 대부분이라 합니다. 도원수와 감사 병사라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노약자들을 빼내어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1권 선조 25년 10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탁연의 치계에 의하면 수령이나 변장들이 적의 선봉을 보기도 전에 수백 리를 도망쳐 나와서는 타도로 들어가 군관이 되기도 하고 혹 의병을 모은다 가칭하기도 하며 혹 장수라고 일컫기도 한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부터는 수령이나 변장으로 타도로 들어간 자는 장계대로 장수나 군관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다스린 다음 환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1권 선조 25년 10월 1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맹산 현감 권호는 조종의 사명을 무시하고서 먼저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비변사에 첩보한 것도 이미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 소모사 황찬이 순찰사 홍세군과 함께 약속을 하고 사기를 엄밀히 통보해 주었으며 한결같이 약속을 준행했어야 할 터인데도 감히 군기를 누설시켜 사람들을 경동시켰습니다. 삭직시키고 대임자를 특별히 가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1권 선조 25년 10월 1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당초 본도의 별시 초시는 이미 전시로 시행하여 창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탁연의 장계를 보건대 시치 한 사람이 100명이라 하니 또한 예에 따라 전시로 시행함이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행제소에 후지가 많지 못하여 허다한 홍패를 갑자기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처에 홍패를 줄 사람이 결정된 다음 일시에 만들어 타견에게 보내주고 전례대로 창방하여 용동시키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31권 선조 25년 10월 1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원감사 강씨는 멀리 영해로 갔고 순찰사 기영은 역시 멀리 한쪽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어 영서의 일은 조처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쪼록 무장 1인을 얻어야 수습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은 본디 용명한 장수로 일컬어졌는데 지금 백의의 열의에 있으니 우선 이천을 방어사로 차송함이 온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이천은 이곳에 쓰는 것이 긴절하니 보내서는 안 될 듯하다 하였다. 선조 7월 31권 선조 25년 10월 16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황천을 사옹원 정해 정현룡을 회령부사에 제수하다.
선조실 31권 선조 25년 10월 17일 개명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장령 정희번은 명을 받들고 경기에 가서 군량을 조치하고 있는데 일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고 또 개분도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직사를 마음대로 남에게 맡기고서는 훌쩍 떠나왔으니 파직시키소서. 경계 이런 타도에 비해 매우 어려우니 일사로 하여금 급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성촌에 있으면서 건강을 상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서야 장계하였으므로 상이 약방 제주를 추국하여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강원감사 강씨는 소임을 받은 이후로 한결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적을 토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멀리 영상으로 달아나 적도가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돈의 여러 고을이 모두 화를 입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같이 자주 채직해도 괜찮겠는가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다음날 회개하기를 강씨는 부임한 이후로 한결같이 움츠리고 물러나려고만 하여 신들이 매번 채직을 아뢰려 하였었습니다. 헌부가 아뢰는 것은 실로 공론입니다. 하니 상이 채직을 명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비만기로 전교하기를 요사의 비변사는 군공을 타산하여 고화만을 따질 뿐 지위나 조치를 하여 계책을 결정하는 것은 보지 못하겠으니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1. 군량과 시초를 다시 일일이 조차해 중국군을 기다리게 하라. 만일 임시하여 군색할 경우 중국 장수가 군령에 따라 시행하려 들면 할 말이 없게 된다. 1. 풍문에 의하면 일로의 가격으로 오르내리는 상관이나 하인이 역조도를 침악하여 온갖 적폐를 다함으로 그 고초를 견딜 수 없다 하니 심지어는 나각을 부는 자를 보종으로 세우기까지 한다는데 지금 어떤 때인가? 감히 이렇게 한단 말인가? 당연히 교찰하여 검단시켜야 할 것이다. 본주에는 자빈들이 많이 모여있어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살펴 조처하여 후일 군색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1. 전부터 해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리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중에 크고 작은 모든 패단이 죄다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금 예전 버릇을 통렬히 혁신하지 않는다면 비록 회복된다 하여도 나라의 전망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마땅히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져 먹어야 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패습의 이유에는 규범이 미진해서인 것이 많다. 이들은 다시 제도를 확립하여 제대로 잘 시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성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아마도 나라의 기강을 확립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지 않아 물러날 것이니 이는 대신들이 깊이 생각해서 잘 시행하는 데 달려있는 것으로 그 요점은 더욱 협심하여 서로 화합하는 데 있다. 전의 버릇을 답습하지 말도록 하라. 망령된 몇 마디 말은 단지 나의 의견을 아랠 것일 뿐이다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정교를 받들건대 감격스러움을 여길 길이 없습니다. 군량과 시초는 지금 검칙하여 조처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작피하는 것은 들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이 무너지는 것은 모두 사대부가 스스로 근신하지 않은 데서 연유합니다. 지난번 당하관 이하는 보종을 없애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미 행위를 하였으나 봉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리기에 그 후 살펴 다스리고자 하였었습니다. 이제 내리신 비만기를 등서시켜 알리고 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처에는 자빈들이 많이 모여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군왕이 거처하는 곳에 취락이 이루어지고 고울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세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난리가 난 때이겠습니까? 기필코 의지하려는 그 정황이 애달기조차 합니다. 금령을 행할 방도가 없으니 미리 곡식을 모아들이 계책을 세워 군색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전부터 해관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대관은 소관에게 위임시키고 소관은 하리에게 내맡겨 관에는 도움되는 바가 없이
백성만 패를 받는 채 각사의 턱 비고 각 관은 반탕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배단을 통렬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망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선교가 이를 언급하시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회복의 제1관건입니다. 현재 경영해야 할 일들이 끝이 없는데 시행하고 포치하는 것은 모두 전하께서 헤아려 운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 가시겠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이 어느 때에 이기에 버리고 돌보려 하지 않으십니까? 바들의 일잔에 눈물이 흘러내려 감히 다시 아래 말씀이 없습니다. 신들은 본디 재주가 아둔하고 식견도 천박하여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마음을 합쳐 서로 화합하여 예전 버릇을 답습하지 말라는 정교는 온화하신 말씀과 교도하는 방법이 엄한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도 이보다 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본주는 변방의 거진입니다. 더구나 지금 대가가 머무르고 계신데 성을 돌며 승검 도는 등의 일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무 포악한 적군과 상치하고 있는 뜻이 없습니다. 특별히 엄하게 신칙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리었다. 기전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적에게 함락되어 있으면서 새처럼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오기에도 겨를이 없는 판인데 김명길 등은 백면서생으로 중의를 참지 못하여 동지들을 기업하여 적을 배웠습니다. 비록 참액한 수급이 많지는 않으나 그 뜻은 가상합니다. 그중 이 덕호는 수급 둘을 배웠다 합니다. 명길과 덕호에게 상당한 직을 지수하소서.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18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유영기를 강원도관 젤사에 이시언을 사헌부 장령에 김정목을 사관은 헌납에 한회를 예조 좌랑에 지수하다.